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24강 설명 기본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설명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요약 비교 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설명, 비판, 자기견해, 문제 해결 이런 문제들은요, 오히려 요약 비교보다 더 쉬워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논술은 텍스트에 들어있는 요약된 것, 비교된 것을 토대로 더 나아가서 학생이 설명하고 비판하고 자기 견해를 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텍스트의 논리와 각각의 제시문 간의 어떤 차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설명을 하건 비판을 하건 자기 견해를 쓰는 건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요약과 비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설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설명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알겠죠? 설명되지 않은 게 뭔가 숨겨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제가 워드로 쳐볼게요. 우리가 설명을 요구할 때는 설명되지 않은 것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숨겨진 것이 있으니까 설명을 요구하겠죠. 모든 게 제시문에서 다 설명되어 있으면 왜 설명을 시키겠어요? 자, 설명하세요라는 가를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를 보면 가에는 뭔가 설명 안 된 게 있으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숨겨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설명해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럼 설명되지 않은 게 뭐냐? 설명되지 않은 것 첫 번째가 개념입니다. 개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복잡한 사건이 일어났어. 이 사건이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 그래서 개념적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인과적 설명입니다. 인과적 설명. 인과적 설명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뭔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 가에는 어떤 주인공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나 원인이 무엇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과적 설명.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은 게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이 시가 의미하는 게 뭔데? 이 소설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인과, 의미 이런 말들을 원고지 안에 적극적으로 쓰는 어떤 습관을 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자,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뭐다? 개념적으로 설명하거나 인과적으로 설명하거나 의미나 의미를 밝히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설명의 기본 구조를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 뭔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열심히 강의를 지금 찍고 촬영을 하고 났더니 오디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가를 설명하세요. 가를 설명하세요. 요 문제의 어떤 사고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고 구조 이때까지 설명했죠. 가의 필자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데 그 이유 근거가 뭐다. 즉 가의 어떤 논리 구조를 이렇게 구조화했으면 내가 설명하는 거잖아. 내가 가의 필자는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바라본다를 설명하거나 즉 1, 2, 3, 4 아니면 이 필자가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를 설명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가에서 설명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알겠죠? 가에서 내가 가의 필자가 말하는 기준을 설명할 건지, 가의 필자가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을 설명할 것인지, 판단을 설명할 건지, 이유 근거를 설명할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쓰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설명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상을 설정하든지, 그 다음에 이걸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가해를 설명하시오를 이렇게도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무엇이고 둘째 무엇이다. 가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은 첫째 무엇이고 둘째 이러한 기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고요.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내가 뭘 요약을 하지 말고 설명을 요구했지 요약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가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건을 설명하면 그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둘째, 이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출제자가 어떤 글을 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구조로 바꾸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가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를 구조화하는 거야. 알겠죠? 가를. 자, 내가 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구조화한 겁니다. 자, 내가, 시험을 보는 내가, 설명해야 될 내가, 가라는 어떤 제시문을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빈곤의 문제가 나왔어. 빈곤의 문제. 그럼 빈곤의 문제를 나는 경제적 기준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빈곤의 문제를 어떤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누가 설정해요? 내가 설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가를 요약하라와 가를 설명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라고 할 때는 가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해.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가에 나타난 사건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명하라는 것은 세 가지다. 설명은 기본적으로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숨겨진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개념. 둘째, 인과. 셋째, 어떤 의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그걸 문제로 보면 여기 앞에 딱 숨겨져 있어요. 가에 나타난 사건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시오. 숨겨진 것을 여러분들이 채우는 거야. 문제 안에. 가에 나타난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가에 나타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그죠? 무엇이 숨겨져 있고 어떤 의도로 대학이 문제를 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설명해야 될 대상인 가가 이렇게 구체적인 제시문일 때, 도표라든지 데이터, 통계, 사건 이런 게 나올 때는 주로 뭘 설명해야 되느냐? 결과나 행위, 사건, 주장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주로 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원인이나 이유, 근거를 설명해야 돼요. 가에 나타난 어떤 사건, 데이터, 결과가 나오잖아. 결과가 나타난 이유나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가 제시문 뭔가 추상적 제시문이에요. 추상적 제시문 여기다 할게요. 뭔가 시나 소설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 뭔가 상징이 많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래서 설명해야 될 제시문이 구체적인 제시문일 때는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길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설명해야 될 어떤 대상에 해당되는 제시문이 시나 소설 이런 뭔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읽고 이 소설이, 이 시가, 이 철학 제시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어떤 글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숨겨진 것이 주로 요거일 경우가 있고 요거일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대학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런 형태가 많죠. 가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하시오. 자, 나를 설명하라. 나가 뼈대죠, 뼈대. 설명을 요구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이게 글자 분량이 500자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500자를 그냥 설명으로 떡칠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가 어때요? 설명해야 될 대상, 나에는 뭔가 숨겨진 걸 설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설명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적으로 딱 제시해. 나에 나타난 XX의 사건을, XX의 현상을, XX의 어떤 시연가 의미하는 것은 가의 땡땡땡을 참고하며, 자, 가를 참고하라는 건 조건입니다. 자,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참고를 하라고 했는데 참고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할 것이 반드시 있으니까 대학이 가를 제시를 하겠죠. 그죠? 가에서 참고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제기를 해서 개념적으로 딱 잡아낸 다음에 명확하게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에서 무엇을 참고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도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딱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에서는 참고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나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하라. 자, 논제 안에 어떤 개념어가 없죠? 그죠? 3번 개념어.
주제입니다. 주제가 없죠. 여러분들이 정확히 찾아야 돼. 주제가 뭔지를. 그죠? 주제도 찾고, 주제가 없네. 나의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개념화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나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가에 나타난 XX를 참고하면 그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설명하라고 하고 참고하라고 해서 요약하면 안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가 요약, 나 요약으로 써요. 읽어보면 가에서 무엇을 참고했고 나의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자, 이거 왜 그러냐? 나에서 설명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개념화를 하고 이 대상이 가랑 어떻게 엮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사고 구조 형태로 하면, 자, 논제를 사고 구조 형태로 하면, 요거는 논제를 사고 구조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알겠죠? 논제를 사고의 형태로 하면 내가 가를 참고해서 나에 나타난 사건이나 현상이나 시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채워야 될 건 뭐죠? 요거죠. 요 밑부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 그죠? 자, 그러면은 요런 구조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제가 사고 구조화하면서 설명했잖아요. 제시문 구조화하면서 1번, 2번, 3번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개념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딱 보는 순간 가에서 참고해야 될 것을 개념화해야 돼. 가에 나타난 무엇을 참고했을 때 나에 나타난 현상, 사건 아니면 이게 두 개일 수, 나에 나타난 A와 B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국 채워야 될 것은 설명하면 그것의 의미, 원인, 이유 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1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1에는 여기다 쓸까요? 나에 나타난 어떤 사건, 현상, 시 등이 있겠죠. 그죠? 나에 나타난 사건이나 현상, 시. 예를 들어서 나에 나타난 빈곤, 나에 나타난 극단적 충돌의 현상은, 나에 나타난 환경 파괴 문제를 가에 나타난 인류의 생존의 측면에서 보면, 생존을 참고해서 보면 나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나 원인은 뭐다. 결국은 설명하세요. 채워야 될 것은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가에 참고해야 될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나에서 설명해야 될 대상도 명확히 제시해서, 그러면 감추어진 것이 이유나 원인이냐 아니면 의미냐, 이것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거에 대학이 요구하는 설명의 의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 어떤 구조화 연습만 충분히 하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구조화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설명하세요. 나를 이렇게 구조화하는 거야. 그죠? 나를 구조화하죠. 나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주장을 해. 그런데 가를 참고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대상은. 가를 참고했을 때 필자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유를 가를 참고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자, 기준을 설명하거나 판단 실천을, 나의 필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야. 그래서 가를 참고하는 게 요거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건 뭐냐? 간단해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딱 보면 개념화를 하라는 거예요. 나에서 설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될 것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리고 참고해야 될 것도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래서 설명해야 될 대상과 참고해야 될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그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설명이지, 가 요약, 나 요약, 끝. 이건 설명이 아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설명도 결국에는 대학이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와 나의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설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설명하거나 개념, 그래서 간단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죠? 원인, 이유를 설명하거나, 그죠? 의미를 설명하거나. 요 세 가지만 머릿속에 콕 넣어 두세요. 알겠죠? 알겠죠? 요 세 가지만 머릿속에 콕 넣어 두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콕 넣어 두셔도 설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요건 다음 시간에 할 문제인데요. 반드시 여러분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 뒤에 나온 문제들은 실제 기출 문제고, 요약 비교보다 설명, 비판, 자기견해 이런 문제들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궁금한 건 논법.com으로 질문을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질문 남기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24강 설명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건 질문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